Just before I let you go, any thoughts on Sunday? I mean, it's a proud moment for you've played at Wembley, but now you're walking out there for Spurs in a cup final, so it's a real occasion, isn't it? No, let's be honest, it's not a proud moment. We are not going to have. I'm not happy with playing final. I think everyone does it. I think even fans. I think fans can't say if we go final today and lose, they say yeah, we are proud of you guys. And I think the players deserve it as well, but I think the fans, whenever since I joined here, I think they really deserve it more than anyone else. So I think we have to take care of our body. We have to rest well until Sunday. We got a couple of days. We have to rest well. We have to fight. Then obviously we have to fight for us as well, but we have to fight for the fans. You know, the beautiful game of the football is because of the fans. So it's all about winning it. I want to be winner and be proud, not just playing for final and proud. 사우스햄튼전에서 PK로 극장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 앞서 보인 이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워낙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전의 이 작은 승리에도 모두가 잠깐이라도 환호해도 좋을 만한, 정말 이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터분도 이날 결승골로 기분 좋은 손흥민 선수한테 한껏 칭찬의 말을 늘어놓은 뒤에 자신있게 꺼낸 질문이라는 말이죠. 일요일 경기에 대한 게. 이제 일요일에 자랑스러울 만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은 역시 손흥민입니다. 리포터가 약간 뻘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화법으로 일요일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느슨하게 마음먹으면 안됩니다. 사우스햄튼전의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될 수 없습니다. 자, 멘탈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 리더라는 거 다시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우스햄튼전에서 저 백전노장 가레스 베일조차도 1대1 동점골 넣고 잠깐이지만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독이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도록 한 게 손흥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경기를 위한 목표,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나가는 것만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푹 쉬고 결승전 위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경기 중에도 그랬습니다만 주장이 해야 될 거 손흥민이라고 했어요. 야, 캡틴 유리스 너 뭐하고 있냐? 평소 때는 해리 케인이 주로 했던 역할이기도 한데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정말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주 멋지고 든든합니다. 이쯤 되니까 지난번 아마존에서 화제가 됐던 손흥민 선수 그 친형 얘기가 떠오릅니다. 챔스 결승요? 졌는데요 뭐. 승부욕과 냉정함에서는 정말 난영난제가 아닌가.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알고 있는 거죠. 우승을 못하면 결승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이유가 없다는 거. 물론 웸블리에서 이제 파이널에 진출을 하는 거, 거기서 경기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모든 걸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잘못은 아니죠. 야망이 없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는 아니지. 하지만 적어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그런 과는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챔스 결승에서 패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패배자로 남게 된 어떤 그런 낭패감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손흥민 선수, 이번에 드디어 자신의 프로 커리어 통산 첫 번째 우승 트로피 사냥에 나섭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반이에요. 저와 입중계 이제 같이 보실 텐데 2021 카라바오컵 결승전, 지금 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강호죠.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당연히 웸블리 스타디움. 웸블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이 한때 홈으로 썼던 시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별개죠. 완전 중립경기 단판 승부니까. 카라바오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뽀리TV 역작입니다. 네, 편집자분이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손흥민 결승 진출 카라바오컵의 모든 것 이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대회인 건 사실이에요. 우승 상금도 1억 5천만 원 밖에 안 되고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승해도 챔스나 유로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나마 있던 유로파 티켓도 이번부터 없어졌어요. UEFA가 새로 만든 좀 더 낮은 등급의 리그 컨퍼런스 대회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 UEFA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빅클럽들이 자꾸 따로 살림 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튼 뭐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번 결승전은 손흥민이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게다가 그 상대가 풀전력으로 나올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아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시합에서 토트넘이 이겨가지고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대회 위상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 맨시티를 꺾는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
그뿐만 아니라 우승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 그 모든 여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은 진짜 우승 트로피랑은 인연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이번에 슈퍼리그 참가팀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가장 격이 떨어진다고 욕을 먹었죠. 1부 리그 우승 마지막으로 차지한 게 벌써 60년 전이고요. 유럽 대회도 1984년 UEFA컵이 마지막이니까 37년이 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우승을 차지한 게 지금 토트넘이 또다시 결승에 올라있는 카라바오컵 2008년대였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속해 있던 시절이죠. 이게 벌써 근데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승과 굉장히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뭐 카라바오컵이 됐든 마우디컵은 비공식대회니까 뭐 빼고 카라바오컵이 됐든 뭐가 됐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앞서 보여드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수준의 팀으로 남느냐, 아니면 우승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승부욕, 우승자의 마인드를 가진 팀이 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팀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손흥민의 저 단단한 멘트가 그래서 저는 팬들한테도 울림을 크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팬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 팬들은 우승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멘트. 열성적인 팬들, 유럽에서 가장 최신식 대규모의 경기장, 그리고 K나 손흥민 같은 월클 스타들이 있는 팀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족하게 좀 트로피인데 그걸 채우러 이번 경기 나가는 거다. 이 메시지가 저는 토트넘 안팎에 적지 않은 일깨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저 인터뷰에서 이미 울림이 번지기 시작을 해서 파장이 조심스럽게 모든 팀이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뇌피셜적인 기대를 혼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메이슨 체제의 토트넘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 이룬 감독과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그런 감독 간의 대결입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올해로 1군 감독 생활이 14년 차인데요. 2008년 바르셀로나 1군 감독 맡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거쳐서 이제 2016년부터 맨시티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았어요.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 이 세 나라에서 모두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총 8번 우승했습니다. 리그에서만. 국내 컵 대회 13번, 국제적으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 2번, 클럽 월드컵 우승 3번, 유럽 슈퍼컵에서도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온 뒤로도 리그 2번, FA컵 1번, 카라바오컵 3번, 커뮤니티 실드 2번, 뭐 압도적이죠. 반면에 메이슨 감독 대행은 없죠. 이번 결승전이 두 번째 경기일 뿐인 풋내기 감독 대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우승을 정말 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감독이었고요. 메이슨 감독 대행은 뭐 거의 뭐 토트넘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우승 없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이 이제 맨시티에서 5번째 시즌을 이끄는데 첫 시즌 빼고 지금 4년 연속 결승 진출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번 빼고 지난 3번 모두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카라바오컵 무려 4연패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번 결승전 대진은 감독들의 경력뿐만 아니라 현재 리그 성적, 또 소속 선수들의 면면만으로도 격차가 확실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이게 그 순위도 그렇고 실점이랑 패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수비적인 문제가 좀 많이 눈에 띄는 팀이긴 한데 사실 토트넘도 실점이 수비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팀은 또 아니에요. 아무튼 이 두 팀의 이런 격차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득점력 같은 경우는 얼핏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 쏜케 착시 효과입니다. 와, 진짜 득점 랭킹 1위 해리케인, 4위 손흥민, 이 둘이 넣은 골만 벌써 몇 골입니까? 근데 반면에 맨시티는 두루두루 넣은 거지 뭐 특출난 스트라이커 한두 명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토트넘이 쏜케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이라는 게 좀 이 팀의 강점이자 약점인 거죠. 아무튼 이 둘을 데리고도 성적이 이런 거는 참, 무리뉴 감독님, 전 좀 무리뉴 감독 좋아합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 이제 해리 케인이 결승전에 결장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타격이죠. 케인이 이제 사우스햄튼전 때도 명단이 아예 제외가 돼가지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잖아요. 마지막에 손흥민 PK골 들어가니까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돌아온다 하더라도 몸 상태가 어떨지 솔직히 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죠. 반면에 맨시티는 이제 수비의 핵인 존 스토스가 지금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에 못 나옵니다. 데브라이너도 몸 상태가 좀 좋지는 않고, 하지만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맨시티의 강한 면을 가진 손흥민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역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대 팀들의 리스트인데요. 쟁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맨체스터 시티 12경기 6골 1도움,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기억나는 손흥민의 맨시티 활약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렬한 경기들, 2019년 챔피언스리그 8강 이건 못 잊죠.
예, 이거는 아마 실시간 보신 분들 아직도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1차전 홈 경기 때는 이제 3경기장에서 치러졌는데, 이제 결승골 넣고 팀 승리를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습니다. 또 무실점 하면서 홈 무실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런 홈앤더웨이에서는. 이날 대단했어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2차전이었죠. 에티하드 원정을 가서 이 시합은 진짜 레전드인데요. 경기는 3대4로 졌습니다만 합산 스코어 원정골 우선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스털링한테 골을 먹고 토트넘이 완전히 지금 발리는 분위기였어요. 워낙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 7분, 전반 10분 연달아서 손흥민이 2골을 멀티골 때려 박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죠. 이때부터 맨시티 뭐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날 뭐 약간 오심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경기 자체도 재밌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확연하게 다시 각인을 시켜줬던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념비적인 경기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에 홈 경기에서는 이제 2시즌 연속 토트넘이 승리를 했는데 이때도 맨시티 상대로 매 경기 골을 터뜨렸던 게 손흥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르돌라 감독 입장에서는 케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손흥민을 경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비 라인 전진시키는 펩 감독 축구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펩이 손흥민을 맡겠다고 전술을 바꾸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펩이 손흥민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 또 케인이 만약에 안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메이슨 감독 대행의 손흥민 운영법은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줄 것인지 여러모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시합이고요. 무엇보다 다 필요 없고요. 프로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높게 지켜둘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고요. 사우스햄튼전 승리에 젖어있질 않고 이 파이널을 노려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과연 경기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저는 손흥민 선수 골 무조건 넣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이 경기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꿀빠